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대전의 딸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김소연 변호사 어저께 무슨 세미나를 열었네요. 윤상현 의원하고 이게 뉴스가 나왔네. 네,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수요일 네, 했어요. 네. 예, 어떤 겁니까? 보수 참패에 대한 거 분석이에요? 네. 윤상현 의원님이 네. 뭐 다른 의원님들하고 약간 차별화가 되게 네. 그 총선 끝나자마자부터 네.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인가 다다음 날부터인가 그 지금까지 그 릴레이로 계속 토론회 하고 계시거든요. 예. 네, 저는 이제 국회에서만 하시는 줄 알고 그냥 기대도 안 했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뭐 김재섭이나 뭐 그런 뭐 새로운 보수 느낌의 이제 그런 사람들 앉혀놓고 또 뭐 총선 창패 원인 분석하고 이러시길래 에휴, 우리 윤상현 의원님 원래 그렇지 뭐 이제 모든 사람과 다 친하고 다 어우르는 분이니 뭐 이렇게 저는 선명성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별로 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전국을 돌면서 이제 그 각 지역별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당원들이 생각하는 그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시리즈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거기서 이제 대전에서 한 거예요? 이 김소연 변호사랑 한 거는? 네네네. 지난주에 이제 대전 충청 3패에 대해서 특히 대전 7석 전패했잖아요. 전패했죠. 뼈 아프죠. 2번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발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발제를 하셨구만. 작정하고 이를 악물고 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만 그럼 짚어주세요. 이 세미나에 참석 안 하신 우리 이봉규 TV의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핵심이 뭡니까? 총선 패배의 핵심. 총선 패배의 핵심은 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공천이 야바위 공천이었다. 네, 여기 제목도 그렇게 나왔네요. 왜 도태우 죽이고 조수연을 살렸나? 야바위 공천이 총선 패인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태우 변호사는 사실상 2번의 경선을 치르고 대구 유권자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후보로 선택이 되신 분인데 5.18 개입에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그 5.18 진상조사법에도 엄밀히 명시가 돼 있는 조사 범위거든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음모론 판치지 못하도록 확실히 조사를 해달라 라는 과거의 말을 새삼스럽게 끄집어내서 5.18 폄훼했다고 그 진보 진영 인사들 김경률 등등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서 5.18 폄훼라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후보 자격을 박탈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같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선거 막바지에 대전 후보들 전혀 누가 이름도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제가 열심히 떠든 거 외에는 후보님들 이름이 누군지 전국적으로 전혀 모르시거든요, 대전은. 그런데 갑자기 유명세를 타게 된 후보님이 계신데 그게 이제 대전 서구갑의 조수연 후보란 말이에요. 그 조 후보님 같은 경우는 아주 온갖 오명을 다 뒤집어 썼어요. 예를 들면 대전판 도가니라고 불려지는 지적장애인 여중생에 대한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을 대리했던 일들이나 또는 이제 일제 친일 발언들 있잖아요. 그런 발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정말 시리즈로 보도가 됐는데 절대로 공천 박탈 안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관위와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한 경북 안동, 예천, 김영동 후보 있죠. 네. 네. 그 사람은 심지어 범죄 혐의가 아주 농후한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다 고발, 뭐 기소 이런 거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장동혁이라는 사무총장이 자기가 법관 출신이라면서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쉴드를 쳐서 끝까지 공천을 유지했다는 거죠. 네. 이게 이걸 뭐라고 핑계를 대면서 이런 비일관적인 행동을 했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이자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이런 사실상의 지맘대로 공천, 야바이 공천을 자행을 했다. 이런 일관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사실상 당원들과 국민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도를 완전히 잃어버렸고요. 네. 그리고 또 내부 총질하고 우리 집에 불났다고 막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의 발언은 우리가 쳐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막말이다 뭐 이러고 뭐 컷오프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저도 컷오프 됐지만 네, 그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 내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투쟁하던 사람들 컷오프 시키고 대전 이은권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끝까지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제자이자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대표 변호사를 꽂아주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려고 재공고를 띄운다거나 경선 1등 하셨는데도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꽃가마를 태워주고 아무 이유 없이 공천을 대조공천 받고 네. 뭐 게다가 또 어땠습니까? 비례대표 공천은 뭐 말해 뭐 합니까? 그죠? 그렇죠. 예. 네, 뭐 김예지라는 사당 초유의 비례대표를 2번이나 하게 해주는 특혜를 주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 한동훈 위원장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탈원전 철폐, 탈원전 정책 폐지가 우리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자 끝인데 세상에 탈원전을 주장하던 환경단체 출신을 당선권에 포진시키고 네, 그리고 막 뭐 한노총, 공금횡령 폭행전과 있는 사람 한노총 출신을 면접도 보지 않고 원서 접수 시간도 놓쳤는데 알아서 공천을 해주고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민주당의 어떤 똘똘 뭉쳐서 개딸 등 중심으로 오히려 막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른 민주당에 비해서 우리 당은 자행위로밖에 비춰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야바이 공천, 시스템 공천을 가장한 야바이 공천, 국민 눈높이를 가장한 사천 네. 이런 것들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다라고 사실상 누구나 알고 있고 우리 봉규TV 구독자님 그럼요. 다 알고 계시지만 유튜브 정도 선에서 우리끼리 열불나고 말았지 제대로 된 공천 분석을 메이저 언론에서 보도도 안 했습니다. 맞아요. 네. 오히려 이철규 의원님 탓으로 돌린다거나 친윤들 때문이라거나 대통령 탓만 하고 제대로 된 분석을 안 하고 있고 심지어 총선백서 그 조정훈 위원장께서 정말 이제 제대로 분석을 해보자라고 실제 책임 있는 사람들을 면접을 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대화를 해서 좀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그런 것들 거절한다거나 회피한다거나 이런 일들만 일어났고 언론과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대통령 탓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아마 대놓고 공적인 자리에서 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발제를 했을 때 정말 우리 당원분들 굉장히 응원 많이 해주셨고요. 지금까지도 연락 오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도 저한테 발제문을 달라고 하신다거나 이제 제대로 분석해줘서 고맙다고 한다거나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백서 얘기 나왔으니까 백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정훈 위원장께서 뭐 전당대회와 관계없이 다음 총선을 제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냉철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꼼꼼하게 살피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나오긴 나오나요? 백서가? 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네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도 제가 했던 토론 발제문도 반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을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아마 뭐 이 정도의 얘기가 우리 국민의 상식이고 당원들의 공통의 문제의식이었는데 언론 보도가 이런 식으로 안 되니까 사실상 무시되는 의견들이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탓을 조금이라도 할라 치면 막 집중적으로 마치 개딸보다 더한 한동훈 위원장 팬클럽들이 뭐 거의 뭐 사람 짓밟아 놓다시피 하더라고요.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공과 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하게 하는 이런 언론 분위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한 발제문이 좀 더 강력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사님도 똑같이 생각했을 텐데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 하셨잖아요.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거의 김종인식으로 했어요. 김종인식으로. 나머지 의견 다 묵살하고 내 워딩만 나가게. 네. 그리고 마치 대선 행보처럼 전국 선거운동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딜 가나 2조 심판만 얘기하고 일하고 싶다고 하고 추상적이고 어떤 뭐 감성에 호소하거나 변명. 나는 그래도 정부에 있었지만 내 탓은 아니지 않냐. 지금의 인지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뭐 이런 남 탓을 하는 발언들 또는 좌파 편향적인 발언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만 각인이 되고 정말 보수 지지층을 달래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이 정권 어떻게 창출한 정권인데 잘 당정이 협의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전혀 없었고 각 지역의 후보들을 이렇게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 후보들을 띄워야 되잖아요. 지역에서. 그런데 늘 나를 보고 뽑아달라는 식의 발언들 있잖아요. 나를 오래 보고 싶으면 뽑아달라. 누구를 뽑아달라. 네, 이런 약간 좀 나르시시스트 같은 그런 선거 유세를 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역시 아무런 전략도 없고 아무런 정책도 없고 도대체 뭘 위한 선거를 치렀나. 네. 자, 그래서 이제 총선 패배 원인을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렇다면 보수가 재건하는 길은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저는 어떻게 제시했냐면요. 네. 우리 집에 불났어요. 이런 짓 그만해라. 자해행위 이준석 치웠더니 겨우 치웠잖아요. 어떻게 어렵게 치웠으니까. 네. 그 자해행위 하는 녀석을 당대표까지 시키고 언론이 막 띄워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국민 이번 전당대회도 20% 반영한다고 하던데 당대표를 뽑는데 밖에 사람들한테 뽑게 하고 룰 바꿔가지고 따릉이 막 그런 거 막 갑자기 띄워서 뽑아놨더니 여전히 자해행위하고 심지어 대선 때까지 막 집 나가고 가출하고 내부 총질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진짜. 그 쓴소리를 가장한 내부 총질 좀 그만해라. 그 내부 총질의 방향이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있거든요. 반윤을 해야지만 진정한 보수 정치인인 것처럼 이준석의 그 망령과 이준석의 교리가 아직도 국민의힘에 어른거려요. 그것을 빨리 탈피를 해야 된다. 국민들에게는 정말 소문난 잔치집의 모습을 보여줘야 저기 가서 뭐 또 먹어보고 싶고 그 잔치 구경도 하고 싶고 거기 가서 또 후원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자기들끼리 신나 있는 엄청 행복해하는 당정이 너무너무 손발이 잘 맞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믿을 만한 정부, 믿을 만한 당으로 다시 일어난다. 예. 네, 대한민국 시대 정신은 공정과 상식이다. 10년 주기를 깨고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우리한테 뺏겼잖아요. 예. 그 이유도 결국 문재인이가 국민 기대를 배신했기 때문이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저는요, 박사님 의견 어떠신지 네. 모르겠는데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고 최고의 헌신을 하고 있어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게다가 문재인이가 망쳐놓은 대한민국 그거 회복시키는 일을 이렇게 빠르게 재건을 할 줄 몰랐어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건전재정 기조 유지하면서 위에 사다리 복원하고 있고요. 네. 복지, 어려운 약자 다 챙기고 있고요. 건전재정이 되기 때문에 복지 예산 꼼꼼하게 챙기시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하는 시벌 조직 예산들 정리하셨고요. 네. 그리고 국민소득 어때요? 박사님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기사 나왔잖아요. 네. 우리 역사 처음으로 일본 넘어섰답니다. 네.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왕따 국가, 왕따 외교했던, 혼밥 외교했던 나라에서 정말 한반도 운전자론이 아니라 전 세계 운전자론을 뭐 제2의 박정희가 나왔다 싶을 만큼의 어떤 대통령께서 성과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제1호 영업사원으로 대외적 세일즈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웨어버리도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탁현민이었으면 아마 이 대통령 지지를 99%까지 끌어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었으면 고민정이었으면 순결관리사였으면 이런 대통령의 성과를 하루 종일 찬양하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지금쯤 지지율 정말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래, 아, 그렇게. 네, 그 문제 많은 문재인이가 70%까지 막 치우쳐갔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빚 만진 사람이. 그런데 우리 대통령 이렇게 열일하는데 아무도 알아주기는커녕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은요 대통령 공격하는 게 일과예요, 일과. 그러게요. 예. 네, 그것을 이준석이가 해서 본인의 인지도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준석, 유승민은 정치 시작과 끝이 분탕질이에요, 분탕질. 예. 뭐 어떤 일을 창조하거나 새롭게 만들어가거나 아니면 지켜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비판하는 거 있죠. 네. 평론하는 거, 방송 나가서 쫑알거리는 거. 이게 본인의 그 정체성이거든요. 정치의 정체성.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 인지도 올려가지고 한 방에 스타가 되는 것들을 이제 나쁜 정치를 학습해가지고 지금 신진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그러고 있어요. 쓴소리 한다고. 이런 것들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고 이런 장기간에 걸친 그 셀프 자해행위, 내부 총질 이런 것들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국민의힘 지지율과 당연히 관계가 있다. 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 우리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 어땠습니까?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전국 유세하시고 어퍼컷 날리실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보수 진영에서 나온 적자 아니잖아요. 보수의 큰아들은 누가 뭐래도 홍준표 아닙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를 우리 보수 진영의 국민들이 선택을 했고 응원을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네. 자, 국민의힘에 이제 아주 제대로 진단을 해주셨는데 패인과 야바이 공천 패인과 앞으로 가려면은 이제 보수 재건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할 놈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김소연 변호사의 지적이 맥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 애들은요 맥힐 놈들이 아니에요. 박사님 그래서 네네. 제가 봉규TV에서 최초로 밝히는데요. 네네. 오래 고민한 건 아니고 네. 이렇게 많은 뭐 훌륭하신 분들의 네. 권고와 조언을 네. 부탁을 받들어 네. 네, 이번 전당대회에 저도 출마하기로 했어요. 이거 네. 당대표? 아니요. 당대표는 최고위원? 네. 아. 네, 제가 그 전에도 이준석 때문에 당대표 선거를 나가려고 했었는데 네. 저는,
네, 변호사 사무실을 음. 또 해야 되고 정말 바쁘게 사는 네. 생계를 하고 있는 아, 사회인이거든요. 예. 네, 우리 국민들과 똑같은 음. 하루하루 밥 벌어 먹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우리 큰애도 대학 가고 제가 여러모로 약간의 여유가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네, 저는 이번에 당대표, 지금 최고위원회. 네, 맞아요. 우리 보수 유권자들께 선명성을 강조하고 네. 그리고 저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못하게 할 사람이 누군가는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지. 예, 예. 네, 그리고 남은 윤석열 정권 3년을 잘 보내야 차기 정권도 우리가 이어갈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들 되게 절체절명의 위기라 생각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소연 변호사의 최고위원 도전 우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 하시고요.